변리사들이 작성할 때는 이런 순서로, 이런 체계로 돼 있어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발명의 설명을 먼저 적고 저 끝에 가서 이러이러 발명의 뭐 목적 구성 효과를 다 적고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청구 범위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청에 들어가서 특허청에서 공개할 때는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런 형태로 되게 돼요. 보시면 서지사항이 먼저 나오고요. 요약이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뭐 잘 읽힙니다. 좀 지나면 이렇게 명세서라고 바로 청구 범위가 나오면서 읽어보시면 사람의 엉덩이와 정강이를 지지하여 사람의 자살을 교정하는 의자로서 벌써부터 잘 안 읽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특허 명세서 읽는 방법을 안 배우신 분들이 이 특허 공보를 읽게 되면 이런 청구 광고 탁 막혀서 되게 이제 읽기가 싫어지게 되는 게 있죠. 오늘 배우시면 이것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특허 명세서의 구성 체계에서 보시면 그 안에 우리가 특허 명세서 읽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여기 딱 보시면 발명의 과정에 따라 먼저 배경 기술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발명이 어쩌어쩌해서 어떤 배경에 따라 하게 돼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다 해서 과제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가 이해되면 여기서 바로 아까 그 발명의 구성 부분을 읽지 않고 과제 해결 수단을 읽지 않고 요 밑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읽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발명의 내용은 기술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어떤 실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되게 추상적인 용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잘 안 읽힙니다. 그래서 발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발명의 배경을 읽은 다음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금 읽고 다시 돌아가서 과제 해결 수단을 읽으면 이게 쉽게 읽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배경 기술을 읽고 해결하려는 과제를 읽은 다음에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이제 도면과 함께 읽으시고 요거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 또는 이렇게 과제 해결 수단을 읽으면 특허 명세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요. 아까 그 처음에 준비 자료에 보시면 그 특허 공보가 있는데 다운받아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이랑 그 본인 이제 다운받은 특허 공보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뭐냐면 세탁 바구니에 관한 건데 이 바구니가 만약에 검색됐을 때 이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배경 기술을 한번 먼저 갑니다. 벌써 이제 청구 범위 나오면 갑갑하니까 청구 범위부터 읽지 말고 여기 배경 기술 읽어봅니다. 제가 이제 미리 선을 다 쳐놨는데요. 자, 문제의 제기. 자, 이러한 세탁 바구니는 도1의 도시대한 바와 같이 대개 합성수지 재질로 일정 크기와 형태를 가지도록 사출 성형하여 형성되는 특성상 세탁실이나 베란다 및 욕실 등의 협소한 보관 장소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데다 오염된 세탁물이 너저분하게 노출됨으로 인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세탁 바구니는 세탁물을 모아서 임시로 보관, 운반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비사항에 따른 세탁실이나 베란다 따위의 특정 장소에 비치 및 보관 시 공간 활용이 상당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되게 읽기 어렵죠. 자, 여기서 한번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면이 종래의 세탁 바구니입니다.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런 세탁 바구니는 합성 수지로 재질로 이루어지고 일정 크기와 형태로 가지도록 사출 성형돼서 형성되죠. 그런데 이 특성상 세탁실이나 베란다, 욕실 등의 좁은 장소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협소한 공간에 이제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첫 번째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염된 세탁물이 너저분하게 노출됨으로써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 아까 세탁 바구니가 상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염물이 묻은 세탁물을 넣게 되면 이게 눈에 보이죠. 눈에 거슬리게 되죠. 너저분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탁실이나 베란다 따위의 특정 장소에 비침이 보관 시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놔두면 공간을 차지한다. 뭐 그 뜻이겠죠. 이런 문제점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고요. 요걸 해결하는 수단들을 발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명의 구성을 읽어보면 청구 범위처럼 기대해서 되게 읽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발명의 구성을 읽기 전에 뒤로 가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부터 읽어봅니다. 보시면요. 식별번호 20번 보면 도2 내지 도4의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실시에 따른 세탁 바구니는 크게 몸체부,
투입구, 좌판부, 등받이부, 덮개부로 포함하여 구성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발명에 따른 세탁바구니는 뭐 몸체부, 좌판부, 투입부, 등받이부로 나눠져 있게 되는데요. 요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 대충 보시면 좌판부라니까 의자처럼 생겼죠. 그리고 투입구가 뒤에 있고 의자처럼 생긴 게 등받이부가 있어서 상당히 등을 기대게 해놨고요. 또 특이한 점은 밑에 이 덮개부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자, 요 내용을 잠시 기억해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 몸체부는 아까 몸체부 큰 몸체부 보이시죠? 몸체부는 마치 원통형이나 사각통형 같이 일정 높이를 갖는 통형상으로 이루어져 내부에 세탁물이 수납되는 수납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형성되어 있다. 아까 보시면 의자처럼 돼 있으니까 강도도 가져야 되고 안에 세탁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다음에 투입구는 몸체부의 1측, 즉 등받이 부위 후방의 세탁물을 몸체부의 수납 공간 속으로 용이하게 넣을 수 있도록 일정 크기로 형성되어 있다. 좌판부는 사용자가 편안한 장소로 앉을 수 있도록 몸체부 상면에 일체로 형성됐다. 다시 도면을 보실게요. 투입구는 좌판부 뒤쪽에 몸체부 후방에 등받이부 후방에 세탁물을 투입할수록 구멍이 뚫려져 있고 좌판부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그 앞쪽에 돼 있고 이 전체적으로 강도가 좋게 돼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요. 등받이부는 사용자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등을 기댈 수 있도록 좌판부의 후방의 몸체부와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아까 그림을 보시면 기억나시죠? 자, 아까 추가적으로 덮개부는 몸체부의 하부를 지면에 대해 안정적으로 받쳐서 지탱할 수 있도록 저면이 평평한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몸체부의 수납 공간을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몸체부의 개구된 저명상에 구비되어 있다. 덮개부가 이 후방이 있어가지고 세탁물을 이제 투입구를 통해서 넣은 다음에 세탁통에 넣을 때는 이 덮개부를 열어서 쉽게 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대충 이 발명의 내용을 파악되시죠? 자, 그러면 이 발명의 내용 중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부분, 즉 청구 부분은 어떻게 작성되는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특허 청구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세탁물 수납 공간이 형성된 몸체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다음에 상기. 여기서 상기라는 뜻은 더, 영어로 더라는 뜻입니다. 위에 기재된 뜻인데 위 몸체부의 일측에 그 수납 공간 속으로 세탁물을 넣을 수 있도록 일정 크기 형태로 형성된 투입구. 아까 기억나시죠? 뒤쪽에 투입구. 다음에 상기 몸체부의 상면에 사용자가 앉을 수 있도록 일체로 형성된 좌판부. 기억나시고 상기 좌판부의 후방에 사용자가 앉아서 등을 기댈 수 있도록 일체로 형성된 등받이부를 포함하는 세탁 바구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요런 구성에 의해서 아까 그 문제점이 해결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걸 의자 형태로 구현해가지고 이 1번하고 3번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의자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지나가다가 앉을 수 있게 해서 공간 활용도를 좋게 했고 그 다음에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투입구를 뒤쪽에 놓고 위에 그 좌판부로 덮개를 형성해서 사람의 시야에 잘 안 뜨게 했던 거죠. 이렇게 이 발명의 어떤 기술적 사상에 의해서 이런 발명의 문제점을 해결했죠.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이제 정의되고 이런 구성, 아까 발명의 구성에 의해서 과제가 해결되면 그럼 효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기재하게 됩니다. 이 효과를 읽어보면요. 상계와 같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및 기술 구성을 갖춘 본 발명은 여기 수단 및 기술 구성이 아까 그 발명의 그 내용 중에 해결하는 기술적 수단이죠. 본 발명은 몸체부의 상면에 사용자가 앉을 수 있는 좌판부와 사용자가 등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부가 일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 바구니 본연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탁 바구니를 안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또 편의에 따라 앉아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익이 증대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의 비치 및 보관에 따른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특허 명세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무턱대고 처음부터 읽게 되면 서지사항 지나서 청구범에서 탁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먼저 배경기술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먼저 읽은 다음에 발명의 그 실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청구범을 읽어보면 그 청구범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명세서 역할 중에 발명의 설명은 권리 해설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이제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강의를 마쳤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처음 그 강의 첫 번째 적어놓은 연락처에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